안녕하세요. SR입니다. 오랜만에 교육 영상을 하나 만드는데요. 우선 제 영상들을 보시고 가끔 댓글로 저한테 제야의 고수라고 표현해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계속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회사를 운영했기 때문에 제야에 있어 본 적이 없고요. 전 슈퍼개미들을 직접 본 적이 있어서 저 스스로를 고수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다만 제가 다른 분들보다 좀 잘하는 게 있다면 저는 손절이 매우 적은 편인데요. 요즘은 제가 매매 수를 많이 줄였지만 작년만 해도 하루에 보통 5종목 이상은 매매를 했으니까 한 달이면 100번, 1년이면 1200K인데 이걸 10년 이상 했으니까 최소 12,000번 이상은 매매를 해본 거죠. 그런데 예전엔 스캘핑도 엄청 많이 했기 때문에 아마 제 생각엔 그동안 2만 번 이상은 매매를 해봤을 것 같아요. 그런데 수익보다는 손실을 보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지금도 제 목표는 수익을 많이 내자가 아니라 절대 손실을 보지 말자. 이게 제 목표예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위험한 종목은 아예 들어가질 않고 제가 원하는 매수가에 올 때까지 기다리고, 이슈가 있는 종목들도 최대한 저점을 기다려서 확인하고 매수하는 게 오랜 습관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달에 100종목 정도 매매한다면 5종목 이상 손절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확률로 하면 5% 이상 손절하는 경우는 없고 95% 정도는 작던 크던 계속 수익을 낸다는 거죠. 그리고 가급적 어떤 종목이든 바닥에서 잡으려고 하고 최소한 무릎도 아니고 발목에서 잡으려고 연구 및 분석을 많이 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걸 배우고 싶어 하시는데 현실적으로는 수많은 경험이 쌓여야 가능하지만 제가 오늘 그 노하우를 좀 공개해 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잘 해놓으시면 마법 같은 행운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우선 주식 투자를 할 때 누구라도 내가 매수하고 싶은 종목을 바닥에서 잡고 싶죠. 그래야 손절할 확률이 없고 수익률은 극대화되잖아요. 오늘은 단타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매매할 때는 외바닥을 보고 잡아야 할 때도 있고 쌍바닥을 꼭 확인하고 잡아야 할 때도 있고 3중, 4중 바닥에 코팅된 것까지 확인하고 잡아야 될 때가 있어요. 그 차이를 설명해 드릴게요. 우선 이론적인 것부터 말씀드리면 전날 상한가를 갔던 종목이나 큰 이슈가 있어서 많이 상승했던 종목들은 다음날 어떻게 움직일까요? 아침부터 빠르게 움직일 수 있고 변동성이 클 가능성이 높겠죠. 그런 종목들이 쌍바닥이 보일 때 잡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안 될 때도 있으니까 외바닥을 보고 잡는 거예요. 그럴 때 차트와 호가창을 7대3 정도의 비율로 보면서 매수를 하는 거죠. 제가 굳이 7대3 정도로 나눈 건 항상 차트를 먼저 기준으로 놓고 보되 호가창에서 매물대가 많은 자리를 확인하면서 그 자리를 기준으로 매수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호가창만 보고 매매하면 위험한 게 호가창에는 험매수, 험매도도 많고 너무 집중하다 보면 매수와 매도 타점을 놓칠 때가 많기 때문이에요. 물론 어떤 종목이냐에 따라 어떻게 상한가에 들어갔느냐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죠. 제가 지금부터 KG 모빌리언스라는 종목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이 종목을 매매하지는 않았는데 이 종목으로 설명을 드려야 되는 건 바닥을 잡는 게 어렵다고 매매 기법을 알려달라고 하신 멤버십 가족분이 이 종목 본인의 매매 내역을 보내주셔서 그걸로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이에요. 우선 이 종목 일봉을 보시면 지난 수요일에 애플페이 국내 서비스 개시 이슈로 이렇게 상한가까지 갔어요. 거래대금은 470억 정도니까 적당하죠. 가끔 어떤 좋은 이슈로 상승한 종목이 있으면 다음날 무조건 시초가에 매수하라는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실전 투자를 많이 안 해보신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엄청난 대형 호재가 아니면 거래대금이 1,000억 이상 터진 종목들은 다음날 바로 올리지 못할 가능성이 많아요. 아무튼 이 종목은 거래대금이 500억 미만이고 애플페이 관련된 근거가 있는 이슈니까 내용도 괜찮죠. 그럼 다음날 세력 형님들이
어떻게 운전할까? 이걸 미리 예상을 해보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저는 차트에 뭘 표시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여러분들이 보시기 편하게 미리 기록을 해 두었는데요. 우선 이 상한가의 종가가 7,550원, 그리고 여기 전고점이 8,400원이에요. 그럼 11%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상한가까지 보내려면 세력 형님들이 많은 돈을 쓰고 올렸는데 이 전고점 정도까지 먹겠다고 들어오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앞에 이 장대 항목을 보시면 하루에 22% 정도 올렸거든요. 그럼 오늘 이 종목이 상한가를 다시 가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의 이슈로는 최소 20% 정도는 상승시킨다고 예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대략 오늘 9,000원까지는 갈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는 거죠. 그럼 내가 밑에서 매수해서 9,000원 근처에서 매도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그런데 제가 이날 매매를 못한 건 코넥스에 있던 CQ산이라는 종목이 코스닥에 신규 상장을 하고 바뀐 주가 범위가 적용되는 첫 종목이라서 그 종목에 집중하려고 이 KG 모빌리언스 매매를 안 했어요. KG 모빌리언스 이날 분봉을 보시면 아침에 2.75%밖에 갭을 띄우지 않았어요. 전날 상한가를 간 종목이 2.75%밖에 갭을 띄우지 않는다? 흔한 경우는 아니죠. 그럼 이제 상한가를 갔었던 전날 종가를 지켜주는지 확인을 하고 이걸 깨지 않고 시가 위로 다시 올라온다면 이런 자리에서는 매수해 볼 만한 거죠. 그리고 분봉에서 이렇게 아래 꼬리를 몇 번 달고 올라왔으니까 더 매수해 볼 만한 거죠. 이 종목을 전일 종가에서 잡았다면 완전 고수고 이런 시가에서는 잡아볼 만하죠. 왜냐하면 어제 종가에 다시 내려오면 2.75%밖에 안 되니까 빨리 약손절을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역시 시가를 회복하고 나서 좀 흔들기는 하지만 9,010원까지 올리죠. 이게 19.34%를 올린 거예요. 그럼 내가 이 9,000원 정도를 기준으로 매도를 하는 거죠. 이걸 1분봉으로도 한번 보시면 아유 한참 가야 되네요. 바로 여기인데요. 1분봉은 훨씬 더 여유가 있죠. 어제 종가에서 잡아도 되고 시가에서 잡아도 좀 여유가 있죠. 자, 그런데 실제 보내주신 분의 매매 내역을 보시면 이 KG 모빌리언스를 시가에서 잘 매수를 하셨어요. 그런데 11선을 깨지도 않았는데 여기서 바로 매도를 하셨어요. 그 다음에 21선도 아닌 11선에서 다시 매수를 하시고 여기서 바로 또 약손절을 하셨어요. 21선을 지켜주는지 확인하고 매수하시고 매수를 한 다음에는 조금 더 기다려 보셔도 됐을 텐데 매도가 너무 빨라서 이 큰 수익을 못 내신 거죠. 전체적으로 보시면 시가에서 매수는 잘 하셨는데 그 다음에 이 종목이 이슈가 있으니까 오늘 최소 9,000원까지는 갈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최소한 VI부터 매도를 해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너무 마음이 조급했던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세력 형님들이 어디까지 올릴 것인지에 대한 예상과 시나리오가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종목을 잘 선정하시고 매수도 잘 하셨는데 이렇게 큰 수익을 내지 못한 아쉬움과 후회가 남을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항상 구독자분들이나 멤버십 가족분들에게도 매매 시나리오를 짜보라고 말씀드리는 게 제가 시간이 많이 걸려서 하나하나 설명드릴 수 없으니까 거래대금은 얼마나 나왔는지, 전에 유사한 이슈로 어느 정도 올렸는지 등을 미리 체크해 두고 계획을 세우시라는 거예요. 아무튼 제가 이렇게 교육 영상까지 만들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는 건 너무 센스가 많으셔서 영상을 만드는 사람들의 노고와 마음까지도 다 이해하고 배려해 주시는 분인데 매매를 이렇게 하시니까 제가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아무튼 그 다음에 이제 하잉크 코리아라는 종목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 하잉크 코리아라는 종목 역시 지난 수요일에 같은 애플페이 이슈로 16% 넘게 올랐다가 종가 11.39%로 마감했는데요.
제가 이 종목은 멤버십 가족분들께 다음날 3중, 4중 바닥에 코팅까지 확인되지 않으면 절대 매수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상한가를 간 KG 모빌리언스보다 거래대금이 더 많은 800억이 넘게 나왔고 많이 흔드는 종목이라서 조금이라도 위험하다고 생각되면 매수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린 거죠. 이 종목도 목요일 분봉을 보시면 아침에 이렇게 개파락으로 시작해서 하루 종일 이렇게 거래량 없이 흘러내렸어요. 그리고 9시 반 이후에는 지켜주는 자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절대 매수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음날 이 종목을 매매하신 분이 있어요. 제가 일부러 3분봉으로 매매한 내역을 보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전문 스캘퍼 출신이시고 매매를 정말 잘하시는 분인데 요즘 스캘핑을 하지는 않지만 스캘퍼 출신이셔서 고점 매도는 저보다 더 잘하세요. 그리고 저한테 매매 내역도 자주 보내주시는데요. 이분 거를 한번 보여드리면 이분이 하잉크 코리아라는 종목을 금요일날 시가 위에서 매수를 하시고 쭉 가져가셔서 VI 직전에 일부 매도하시고 나머지는 또 바로 여기서 매도 처리를 하셨는데요. 물론 매매 경력도 오래되신 분이지만 세력들 움직이는 거 보고 다음날 이렇게 매수를 하셔서 21선을 완전히 깨지 않으니까 계속 가져가서 이렇게 수익을 잘 내고 나오시잖아요. 본인이 매수를 이렇게 아래쪽에서 했으니까 매도를 서두르지 않고 거의 VI까지 기다렸다가 매도를 하죠. 그러니까 내가 아래 구간에서 잡았다면 매도를 서두를 이유가 없어요. 이분은 저점에서 잡는 노하우는 제가 예전부터 자주 알려드렸고 고점에서 매도하는 건 원래 잘하시는 분이니까 요즘 매매를 정말 잘하시는 것 같아요. 암튼 스탑로스를 잘 활용하면 얼마든지 안전하게 손해를 안 보고 수익으로 마감할 수 있어요. 이제 어떻게 바닥에서 잡고 어디서 매도해야 되는지 이해하셨나요? 제가 오늘 다른 종목들 사례를 많이 들어드리면서 쌍바닥을 확인하고 매수해야 되는 종목 그리고 호가창까지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하고 나머지는 또 시간이 될 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항상 기준을 가지고 매도를 하세요. 전날 상한가를 간 종목이 아니라면 9시 반 정도까지는 지켜본다. 전일 종가, 당일 시가에서 매수한다. 11선을 깨지 않으면 가져간다. 21선을 완전히 깨지 않으면 더 들고 간다. VI에 매도 물량이 많으면 그 조금 밑에서 50% 매도한다. VI에 못 들어가거나 흔들면 바로 매도 처리한다. 제가 늘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특히 단타는 기계처럼 로봇처럼 하셔야 돼요. 기준대로 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있지 않으면 1년을 매매해도 3년을 매매해도 그건 초보나 마찬가지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나는 기준대로 매매하고 있는가를 깊이 생각해 보실 분들만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